안녕하세요. 송재형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분법 하면은 우리가 미분보다 좀 더 어렵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제 미적분에서 적분을 공부해야 하는 친구들은 적분의 정의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대칭성이라던가 아니면 뭐 절대값 기호라던가 아니면 뭐 평행이동이라던가 다양한 어떤 도형과 관련된 특성들,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공부와 함께 병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적분을 공부할 때 순서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적분은 일단 정의와 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피적분 함수와 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의 관계, 즉 어떤 함수가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가 나왔을 때 이 정적분으로 표현된 인테그랄 안에 있는 함수와 이 전체 함수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고, 이것이 주로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원리,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미적분에서 뭔가 내가 자꾸 문제를 푸는데 적분 문제에서 좀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반드시 여러 가지 함수의 적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함수의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뭐 사인이라던가 코사인이라던가 지수함수라던가 로그 함수에 대한 미분의 역연산을 잘 할 수 있느냐,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러니까 내가 사인 미분하는 건 잘 알겠는데 사인을 적분하는 건 자신이 없어 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부분적분과 치환적분도 기본적인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익숙하게 만들어야지만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문제를 좀 접근해서 풀 수 있겠죠. 물론 편안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도 불편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연산해 나갈 수 있다면 좀 자신감 있게 이 부분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문제 푸는 양들을 좀 늘리고 공부하는 양을 전체적으로 늘려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 적분의 정의와 기본 정리부터 공부를 시작해 볼 텐데요. 적분의 정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즘 수투 교과서에서는 적분의 엄밀한 정의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정리를 이용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이 적분의 정의라는 것을 정확하게 모른 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무한급수로 표현된 것을 이제 적분으로 바꾸는 연습을 할 때 좀 힘든 현상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부터 일단 짚고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하는 이것의 정의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정의는 사실은 이런 구조입니다. fx와 dx 이 사이에는 이게 곱하기예요. 그래서 이 둘의 곱하기를 리미트 시그마 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분의 정의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리미트 시그마가 필요하죠. 그래서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하고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간다. 그래서 나는 어떤 함수가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x축이라고 잡고 이렇게 y는 fx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게 되면 이 함수의 a라고 하는 부분부터 b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의 이 넓이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적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넓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밑변과 높이의 곱들의 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리미트 시그마가 필요한 건데요. 정확하게는 이 구간을 n등분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구간을 제가 이렇게 n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이렇게 n등분 한 다음에 요 한 칸이 뭐냐라고 하면 이 한 칸은 b-a라고 하는 이 전체의 길이를 n개로 나눈 게 한 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변이 b-a를 n등분 한 것. 그리고 높이를 따지자면 이제 높이는 각 점에서의 함수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a에다가 이 간격을 한 번 더해서 함수 값을 구할 거냐, 두 번 더해서 그때 함수 값을 구할 거냐, 세 번 더해서 함수 값을 구할 거냐, 이렇게 쭉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b-a를 n등분을 하고 그 밑변에다가, 이게 밑변이 되겠죠. 여기다가 높이를 곱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는 a 플러스 b-a를 n등분 한 값을 한 개 더 할지 두 개 더 할지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옆에 이제 k를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k가 1일 때는 옆으로 한 칸 간 거, k가 2일 때는 옆으로 두 칸 간 이 점에서의 함수값, 그래서 밑변과 함수값을 곱한 이 막대기들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인데, 그때 이 쪼개는 이 개수를 무한히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적분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적분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입니다. fx. 그 다음에 이 b-a를 n등분 했는데 그 n을 무한히 쪼개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리미트하고 n을 어디로 보내겠다? n을 무한대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dx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밑변 x축을 n개로 나눴는데 그 n을 무한히 보내서 아주 작은 구간으로 만들어서 x를 아주 작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 dx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그마의 표현이 바로 인테그랄 합의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분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적분을 공부할 때 모든 책에 보면 제일 처음에 적분의 시작이 부정적분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분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라지 fx를 미분해 봤더니 이 라지 fx의 미분이 스몰 fx로 나왔어 라고 하면 도대체 이 스몰 fx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미분하면 나오는 거니? 라는 질문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fx의 dx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함수인데 미분해서 이 스몰 fx가 나오도록 하는 모든 함수야 라고 해서 이 적분상수 3가 달라붙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수는 미분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상수는 몇이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부정적분을 찾는 거. 그러니까 누구를 미분하면 이 알맹이의 이 피적분 함수가 되느냐라고 하는 이걸 찾는 데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럼 과연 왜 이걸 찾게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뭐가 필요한 거냐면 이 적분된 값과 이 위에 선으로 표현된 이 함수의 관계가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 함수가 도대체 무슨 관계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어디가 포인트라고요? 이 적분된 함수와 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와 위에 있는 이 fx라고 하는 선이 과연 무슨 관계인가? 이것이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당연히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에 쭉 x축과 이 함수 사이에 이 넓이를 표현하는 것을 어떤 하나의 함수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뭐 넓이 비스무리하니까 이거를 제가 sx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오른쪽 끝에 있는 이 점을 x라고 한번 잡아보죠. 그래서 이 x까지의 적분값을 표현하는 어떤 함수가 있다라고 가정해서 그걸 sx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sx라고 하는 이 함수를 미분했더니 이 함수의 도함수가 바로 이 fx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뭐라고요? 이걸 미분하면 이 함수가 된다라는 것만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거꾸로 이 함수를 보고 이 함수의 미분해서 이 함수가 나오도록 하는 어떤 함수가 바로 이 부분의 넓이를 표현하는 적분을 표현하는 어떤 함수가 된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거꾸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정적분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x라고 잡았는데요. 그럼 이게 증가하는 함수라고 가정했을 때 이 옆에 있는 한 점 x 플러스 h라는 점을 하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적분값을 sx라고 표현을 한다면 여기까지의 적분값은 s의 x 플러스 h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적분값에서 여기까지의 적분값을 빼보면 여기다 이제 한번 식을 세워볼까요? s의 x 플러스 h 이 점까지의 적분값에서 여기까지의 적분값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s의 x를 이렇게 빼봤더니 이 뺄셈이 이 차이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랬더니 이 부분의 넓이가 이 적분값이 요렇게 아래쪽 사각형보다는 당연히 클 거고요. 위에다 요렇게 큰 사각형을 만들면 이 큰 직사각형보다는 작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두 개의 직사각형 사이에 있다라고 표현을 할 텐데 이 차이가 밑변은 둘 다 h가 됩니다.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가 작은 사각형, 밑변 곱하기 오른쪽 높이가 큰 사각형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h 곱하기 fx 작은 사각형 여기 x에서의 이 높이가 바로 이것이 fx가 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높이가 f의 x 플러스 h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h 곱하기 f의 x 플러스 h보다는 작다라는 이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만들어 놓고 양변을 양수 h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변을 양수 h로 나눠보면 여기가 fx가 h분의 s의 x 플러스 h에서 s의 x를 뺀 요식 이 fx와 fx 플러스 h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이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세 군데 다 이 전체에다가 내가 리미트하고 h를 0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격을 아주 작은 간격으로 만들어 버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이 가운데 있는 이 식이 앞에 리미트하고 h를 0으로 간다라고 써버리면 이것이 바로 S'X다라는 식으로 만들어지죠. 그럼 여기는 이제 h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대로 fx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h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도 fx로 가겠죠. 그러니까 h가 0으로 가면 이 좌변, 우변이 둘 다 fx가 남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진 이 S'X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fx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다? 우리는 이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적분이 먼저 시작됐죠. 그래서 적분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적분을 다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뭐 원의 넓이 구할 때 그럼 어떻게 하죠? 야 일단 잘라봐. 그래서 최대한 얇게 잘라보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얇게 잘라가지고 그것들을 넓이를 다 따로따로 구해서 총합을 구해서 전체 넓이로 과거에는 구했었는데 이제 미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다음에는 어떻게 하게 됐냐 하면 이것이 하나의 함수로 표현되어 있다면 이 넓이를 표현한 이 적분값을 표현한 어떤 함수를 미분해 봤더니 그 함수의 도함수가 바로 이 위에 있는 선을 표현한 함수가 됐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선을 표현한 함수만 찾을 수 있다면 이 함수의 부정적분 중에 누군가 하나가 바로 이 적분을 표현하는 어떤 함수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Sx라고 하는 이 함수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랬더니 미분해서 이 함수가 나오도록 하는 함수, 즉 인테그랄 fx의 dx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뒤에 있는 상수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상수는 찾을 필요가 없죠. 왜? 우리는 구간에 대한 적분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제 정적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부터 b까지의 적분값을 구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 함수의 어떤 부정적분 중에 하나 중에서 여기까지의 함수값에서 여기까지의 함수값을 뺄 거기 때문에 상수항은 똑같으니까 빼면 지워지겠죠. 그래서 상수항은 쓰지 않고 이제 이 함수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인 라지 f b 여기까지의 적분값에서 여기까지의 적분값인 라지 fa를 빼서 이 적분값을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정적분의 정의고 이것이 바로 정적분의 기본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것도 정의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미분을 통해서 뭘 배웠다? 미분을 해서 이 함수가 나오도록 하는 어떤 함수의 값에서 이 둘 사이의 범위의 값을 뺐더니 그것이 바로 이 사이에 적분값이 나왔다라는 뜻이죠. 이거 얼마나 대단한 발견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미분해서 이 함수가 나오는 걸 열심히 찾겠다가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시험을 봐야 하는 수능에서는 뭘 가지고 주로 출제를 하냐면 이 위에 있는 위끝을 하나의 x라고 잡아서 이것을 하나의 또 다른 함수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적분으로 표현된 이것을 하나의 함수라고 본다면 이 적분값을 나타내는 함수의 도함수가 바로 이 안에 있는 이 함수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안에 있는 함수가 바로 이 함수의 적분값을 나타내는 함수이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얘기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 적분값을 표현해내는 어떤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그게 바로 이 함수다라는 것이니까 우리는 어떤 함수의 도함수를 알고 있어? 그러면 도함수를 알면 그 함수의 원래 함수의 모양을 똑같이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적분된 함수를 열심히 찾아보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할 일은요. 이제 이 적분의 정의와 관련된 문항들을 풀어봐야 되는데 그럼 적분이 방금처럼 그렇게 얇게 자른 것들을 더했다라고 설정을 했을 때 그럼 위에 삐죽삐죽 튀어나오거나 모자라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그러니까 구조가 이런 구조죠. 어떤 함수를 내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 함수를 만들어서 어떤 구간, 예를 들어서 뭐 0부터 a까지가 있었어. 그래서 0부터 a까지를 내가 n등분해서 잘라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n개로 잘라봤는데 이걸 잘라서 이 막대기들의 넓이의 합으로 표현하겠다라고 했더니 자 그러면 왼쪽 점을 기준으로 했더니 증가하는 함수는 왼쪽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막대기들의 넓이를 구해보면 뭔가 부족한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족하다라고 표현이 될 거고 이 막대기들의 오른쪽 점을 기준으로 잡아서 만약에
막대기들을 이런 형식으로 만들게 되면 뭔가 여기 더 남아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오차의 한계가 생기게 되는데 이 오차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사실은 수능 첫 해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능 첫 해에 나왔던 질문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보시죠. 그래서 수능 첫 해인가요? 이게 첫 해인가? 세 번째인가? 하여간 그맘때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정적분의 근사값의 오차의 한계를 구하는 과정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놓고 이 함수를 쭉 그린 다음에 왼쪽에 있는 함수는 오른쪽 점들을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막대기들을 그리니까 요 위에가 뭔가 더 남아 있겠죠. 그래서 더 적분값보다 더 큰 값으로 구해질 거고 이것은 왼쪽 점들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왼쪽에서 옆으로 출발했어 라고 하는 거니까 이 실제 적분값보다 좀 더 작은 값으로 여기가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자라도록 이렇게 작은 부분의 합으로 표현됐을 때 이 둘의 관계가 얼만큼의 오차가 생기냐라는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막대기가 이게 오른쪽 점에서 출발해서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서의 요 1번 막대기의 넓이는 여기서의 몇 번 막대기? 이 두 번째 막대기가 여기서의 1번 막대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의 이 막대기들을 쭉 우리가 번호를 매겨서 이거를 1, 2, 3, 4 땡땡땡 해갖고 마지막 거를 n번째라고 한다면 여기가 1번 첫 번째가 되면 땡땡땡땡 가면 요 마지막은 n-1번째로 끝나겠죠. 이게 만약에 숫자가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다 숫자를 한번 세볼게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1, 2, 3, 4, 5, 6 6개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 1번 막대기가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막대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전체가 6개라고 하면 이게 두 번째가 1번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1, 2, 3, 4, 5에서 끝나겠죠. 그래서 이제 둘의 넓이를 빼봐라 라고 해서 이 막대기들의 넓이의 총합에서 오른쪽에 있는 막대기들을 쭉 빼면 똑같은 건 지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1, 2, 3, 4, 5를 지우고 나면 여기는 1, 2, 3, 4, 5가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막대기의 차이는 얼만큼 나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제일 큰 막대기와 오른쪽에 있는 이 제일 작은 막대기의 차이가 바로 이 둘의 넓이의 차이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더니 이게 0부터 1까지면 구간을 n등분하게 되니까 밑변은 당연히 n분의 1이겠죠? 그러면 얘는 함수값이 1에서의 함수값은 2가 되는 거고요. 0에서의 함수값은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출발해서 가게 되면 이 제일 큰 막대기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 출발하면 이 제일 작은 막대기가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결국 몇이다? n분의 1만큼만 차이 난다 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때 n을 무한대로 보내보니까 이 오차는 결국은 0으로 수렴하게 돼 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막대기들의 넓이의 합으로 적분값을 표현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이 차이가 0.15니까 이게 100분의 15가 되겠죠. 그래서 100분의 15보다 작도록 하는 이 n이 도대체 몇이냐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이제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15에다 n을 곱했더니 이게 100보다 커지는 게 도대체 몇이냐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6을 곱하면 몇이겠어요? 6, 1은 6, 6, 5, 30 하니까 90이 되겠죠? 그럼 아직 안 큽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7을 곱하면 7, 1은 7, 7, 5, 35 하니까 드디어 커졌다. 그래서 n의 최소값은 7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찾을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런 문제부터 출발을 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오차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정적분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으로 처음에 접근을 했었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